2025년 9월 중국 전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들끓었습니다. 한 젊은 배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수백만 명의 팬들이 추모했지만 그 모든 흔적들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9월 11일 새벽 베이징의 한 고급 주거단지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온 한 주민이 건물 아래에서 핏덩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는 37세 배우 우몽롱의 시신을 발견한 거였어요. 위층 창문의 방충망이 파손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지방 당국은 몇 시간도 안 되어 결론을 내렸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실족 사고라는 거였습니다. 불과 12시간 만에 모든 수사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몽롱은 1988년 신장 지역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2007년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으로 연예계에 첫 발을 디뎠고 2013년에는 해피보이즈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상위 12명에 들었습니다. 이때 우승자였던 하운이와 깊은 우정을 쌓았는데 이 관계가 나중에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2015년 사극 드라마에서 9번째 왕자 역할을 맡으며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고 2017년 양미와 함께 출연한 영원한 사랑으로 큰 인기를 얻었어요. 동료들과 팬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것은 그의 인품이었습니다.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했고 개인적인 생활을 소중히 여겼으며 스캔들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죠. 사망 몇 달 전부터 우몽롱이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 메시지에서 그는 "엄마, 그들이 주는 돈 때문에 구역질이 나요. 정말 더러운 돈이거든요. 농담이 아니고 착각도 아니에요. 그들이 저를 해칠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어요. 죽기 몇 시간 전에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겠어요. 그들이 언제든 저를 죽일 수 있거든요." 라는 내용이었죠. 9월 10일 저녁 우몽롱은 선샤인 어퍼 이스트 단지에 있는 친구 아파트에서 열린 사적인 모임에 참석했어요. 참석자는 대략 12명에서 16명 정도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친목 모임 같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우몽롱이 매우 긴장하고 불안해 보였다고 증언했죠.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했고 다음날 촬영 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라면 절대 과음하지 않았을 상황이었거든요. 9월 11일 새벽 2시 직후 테라스에서 무언가가 벌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개를 산책시키던 주민이 끔찍한 현장을 발견했어요. 경찰이 출동했고 응급구조대는 이미 사망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늦은 오전에 공식 발표를 했어요.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사라는 결론이었죠. 대만의 한 법무 전문가는 이런 종류의 수사를 단 12시간 만에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사에서 빠진 것들을 살펴보면 더욱 의심스러워집니다. 건물의 감시 카메라 영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됐어요. 고장났거나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부검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고 목격자 진술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출된 정보에 의하면 우몽롱은 새벽 2시 58분에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3시 12분에 소생술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3시 20분에 소속사 직원이 그의 소지품을 수거하러 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3시 45분에는 마스크를 쓴 여성이 병원 밖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사망 5일 후인 9월 16일 우몽롱의 스튜디오는 어머니 명의로 추정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성명서에서는 우몽롱이 음주 후 실수로 추락했다고 밝혔고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9월 22일에는 베이징시 공안국에서 공식 경찰 보고서를 발표했죠. 사망 원인이 사고이며 음주 후 발생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어떠한 범죄 행위도 배제했다고 밝혔어요. 당국은 온라인에 허위 정보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3명의 여성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어요. 특히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공개된 후 사람들은 공식 설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들은 투명성을 요구하며 왜 수사가 그렇게 빨리 종결되었는지 질문했고, 공식 보고서의 모든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게시물은 몇 분 만에 올라갔다가 사라졌어요. 사건에 대해 계속 글을 올리는 계정들은 정지되었습니다. 해시태그는 차단되거나 다른 콘텐츠로 리디렉션 되었죠. 이제 이 사건을 둘러싼 추측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제시할 내용들은 중국과 국제사회에서 널리 유포되고 있는 소문과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어요. 이 모든 것들은 검증되지 않았고 법정에서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공식 설명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일까요? 그 만찬을 둘러싼 주장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온라인에서는 누가 더 참석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6명의 참석자를 확인했고, 토론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다가 거의 즉시 플랫폼에서 삭제되었어요. 이 이름들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파티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사건 전체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한 인물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중국에서 가장 권력 있는 7인 중 한 명으로 전국의 이념과 선전, 검열을 담당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12시간 안에 수사를 종결하고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삭제하는 전국적인 은폐 작업을 조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런 위치에 있는 인물일 겁니다. 널리 퍼진 온라인 주장에 따르면 그 파티에 참석한 두 사람이 이 고위 인사와 혈연 관계라고 해요. 첫 번째 인물은 공산당 엘리트의 자녀를 지칭하는 중국 속어인 홍이 세대로 묘사됩니다. 주장에 따르면 그는 겨우 18세의 정부 직책을 맡았는데 중국에서는 강력한 가족 배경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가 우몽롱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유는 2013년부터 우몽롱의 경력을 관리해온 기획사인 TNE 미디어의 실질적 통제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 등장했고, 이 이름은 더 큰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96년 6월 푸젠성 푸저우에서 태어난 젊은 배우였어요. 앞서 언급한 권력자는 정확히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푸저우에 있는 푸젠 사범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바로 이 배우가 태어난 곳에서 말이죠. 두 사람은 중국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성씨를 공유하며 사람들은 사진들을 비교해 외모상 유사점을 발견했어요. 일부 온라인 이론가들은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 권력자의 사생아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이 파티에는 정치 엘리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온라인 추측에 따르면 여러 연예계 인사들도 거론되었습니다. 한 여배우는 우몽롱과 같은 건물에 살았어요.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그녀가 이러한 모임을 조직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배우는 특히 잔혹한 혐의에 직면해 있어요. 그가 우몽롱을 속여 참석하게 했다는 주장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영상에는 그가 도망치려던 우몽롱을 붙잡아 구타하고 차에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해요. 우몽롱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증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돌기 시작했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나 되는 등록증이었습니다. 이는 직접 설립하거나 운영하던 회사가 아니었어요. 이러한 회사 중 일부는 총기나 화약 같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었죠. 배우가 무기나 폭발물을 취급하는 회사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이유가 있을까요? 명백한 답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몽롱이 그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의 메시지를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움을 설명할 수 있고, 그가 어머니에게 돈 때문에 구역질이 난다고 말한 이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퍼진 주장에 따르면 우몽롱의 사망 후 시신에서 USB 드라이브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확인 정보에 따르면 오디오 녹음 파일이 온라인에 유출되었다고 해요. 한 파일에서는
그의 배를 가르세요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오디오 파일에는 우몽농으로 추정되는 약해진 남성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의 사망 전 마지막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장면에서 일부 시청자들은 무언가 불안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조난 신호처럼 보이는 손짓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40 신호로 알려진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거나 학대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신호였죠. 손동작 외에도 시청자들은 우몽농의 몸에 눈에 띄는 멍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우몽농의 사망 후 그의 어머니는 장례 준비를 위해 베이징으로 왔어요. 이 여성은 아들로부터 절박한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돈, 그의 생명에 대한 위협, 두려움과 위험에 대한 메시지들이었죠. 9월 16일에 발표된 성명서에서 그녀가 사람들에게 공식 해명을 받아들이고 추측을 멈추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발언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가장 폭발적인 주장 중 하나는 선샤인 어퍼 이스트 단지 주민들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온라인에 퍼진 주장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수십 가구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내부 고발자는 주민들이 입막음 돈을 2번이나 받았고 각 금액은 약 100만 위안, 약 14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몽농이 죽은 후 그 단지에 있는 100여 가구 이상이 갑자기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침묵을 지킨 것은 아니에요. 해피보이즈의 하온이 우몽농의 절친한 친구는 애도하는 미묘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푸찬에서 열린 음악 축제에서 그는 쓰러지는 흰 형체, 깨진 유리, 모래시계, 흩어진 시계 조각 등을 보여주는 무대 영상으로 공연을 펼쳤어요. 팬들은 이것이 추모의 표시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지만 이에 대해 말하는 데는 위험이 따랐거든요. 그 마지막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던 배우들은 위협을 받았어요. 하운이의 가족 배경이 폭로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정의를 요구한 하운이의 대만인 멘토는 죽음의 카운트다운 위협을 받았어요. 해당 사건에 대한 게시물은 몇 분 내에 삭제됩니다. 계정이 정지되고 해시태그가 차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온라인 관리가 아니에요. 상당한 자원이 필요한 적극적인 검열이거든요. 당국은 이를 소문을 막기 위한 클린 2025 캠페인의 일환으로 규정했어요. 하지만 사용자들은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텔레그램과 시그널과 같은 암호화된 플랫폼으로 이동했어요. 삭제가 있을 때마다, 체포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뭔가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국제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VOA, 폴리티코, BBC 중국어 등 여러 매체에서 이 사건을 다뤘어요. 분석가들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가 너무 빨리 종결되고 증거가 부족하며 증인들이 침묵하고 지속적인 검열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답보다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명인의 죽음에 대한 수사가 단 12시간 만에 종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물의 감시 영상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언급한 더러운 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의 어머니는 단 한 번의 발언 이후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는 투명한 답변이 필요해요. 하지만 투명성이 부족하면 추측이 그 공백을 메웁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측은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어요. 우몽농의 죽음은 수사의 투명성, 강력한 업계에 속한 개인들의 보호에 대한 더 큰 의문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공식 발표 내용이 증거와 일치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적극적인 검열과 법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반응이 지속되는 것은 사람들이 책임과 진실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의문이 풀리지 않고 증거가 은폐되고 목소리가 침묵하는 한 이 사건은 공식적인 설명과 대중의 신뢰 사이에 간극을 드러낼 거예요. 우몽농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잊지 않으려는 팬들,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제 감시단,
그리고 편리한 설명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힘으로 탐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